이곳 국회는 불과 열흘 전 총을 든 계엄군에 짓밟혔습니다. 헌법을 어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여 시간 뒤면 이곳에서는 그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궤변과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지금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표결까지 저희 뉴스룸도 이곳 국회를 지키며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내용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대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했다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5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4시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 측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태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장관들에게 문서로 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계엄은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바로 해제하려고 했다고 한 담화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종이를 회의장에 두고 나와 지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제외공간 생각나는 대로라도. 제외공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잠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경황이 없어 직원에게 맡겨뒀던 쪽지를 나중에 펴봤다면서 그 안에는 경제부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은 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계엄은 경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장관들에게 직접 재정 유동성 확보나 재외공관장 관련 임무 등 계엄 이후에 필요한 국정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담화 내용도 거짓이 됐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에게 윤 대통령에게 받은 접은 쪽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란 듯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 몇 시간 뒤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담화 바로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지난 1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제거하며 잇따라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42건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곳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20시간 좀 넘게 남았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증언이 쌓이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선관위 점거 임무를 맡은 방첩사가 검찰에 제출한 계엄령 선포 당일의 타임테이블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서버 카피가 힘들면 탈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키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을 포함해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 나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밝힌 인물입니다. JTBC는 정 처장이 검찰 조사 때 제출한 5쪽 분량의 타임테이블을 입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여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나온 지시라며 명령을 정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 55분은 여 전 사령관이 전화를 해 선관위 전산실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868 부대 경비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냐 물었다고 돼 있습니다. 868 부대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입니다. 이를 거절하자 여 사령관이 다음 날 새벽 0시 2분 다시 전화가 와 868 부대의 국회 이동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병력을 옮기란 명령이 떨어진 당시는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정을 30분 넘기곤 방첩사에서 여 전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 토의도 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선관위 서버 복제와 불가시 탈취를 하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포함돼 있습니다. 동의 없이 서버 카피가 가능한지, 불가시 탈취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탈취한 서버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적법하게 지시한 것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방첩사 내부에선 위법성 우려가 컸던 겁니다. 결국 방첩사 내부에선 위법한 지시로 결론이 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군은 선관위 통제를 해제하고 철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에 지인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면 파장이 그만큼 커질 거라고 본 건데 검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명태균 씨는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기 전이었습니다. 명 씨는 민주당이 이미 공개한 녹취 외에 자신과 대통령이 통화하거나 대화한 녹음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거. 20%밖에 안 나오고 안에 80%가 없다는 거. 지금까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전화통화나 메시지가 공개된 건 4건입니다. 명 씨는 이외에도 다른 녹취나 메시지가 있고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이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하고 뭐가 있는지 다 검사 먹어요. 보신 거 빨리 잊어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못볼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새녹취가 공개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갖고 국정농단에도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 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여사와 대통령을 향해 구조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여사하고 어제도 텔레 주고받거든요. 하지만 결국 구속됐고 한 달 만에 그동안 숨겨뒀던 증거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대통령 부부로 곧바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